빚이 있는 건 아빠잖아. 하늘이가 소리쳤다. 그 순간 유리 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귀찮다는 듯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꼬마야, 거짓말은 그만해. 그렇게 말할 건 없잖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예의가 없네. 예의가 없는 건 그쪽이지. 게다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관심받고 싶어 하다니. 부모나 자식이나 불쌍하네. 킥킥 웃는 그녀에게 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박하려던 직후 먼저 하늘이가 입을 열었다. 그치만 아빠는 그리고 밝혀진 진실에 유리 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김수민, 초등학생 아들 하늘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엄마이다. 예전에는 의류업계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른바 시골인 강릉 출신인 나는 낯가림이 거의 없어서 또래 아이들은 물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도 친구처럼 지냈다. 지윤 언니, 왔어. 어머, 어서 와. 특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이웃에 살던 최지윤 언니였다. 당시 그녀는 집에서 그림을 자주 그렸고 나는 그걸 보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매일같이 쳐들어갔지만 지윤 언니는 매번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수민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갑자기 아무런 맥락도 없이 묻는 말에 나는 금방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지윤 언니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당황하게 했나 보네. 응. 갑자기 물어봐서 깜짝 놀랐을 뿐이야. 그녀의 표정을 보고 어떻게든 평소의 미소로 돌아와 주길 바랐던 나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솔직히 꿈이나 목표 같은 건 없었고 어른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할 말이 없었다. 지은 언니처럼 되고 싶어. 내 대답에 그녀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수민이가 그렇게 말해준다면 한 번 더 힘내볼까. 이때의 대화가 계기가 되어 내가 나아갈 길은 정해졌다. 지윤 언니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수많은 그림을 보며 직접 그리다 보니 옷 짓는 일에 관심이 생겼다. 나아가 더 많은 옷을 보며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진로를 의상 기획 쪽으로 정하고 의류업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계기로 서울로 상경의 한 의류 매장에 취직했다.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고 부딪히면서도 어쨌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수민 씨 평판은 익히 듣고 있어요. 젊은데 아주 우수하다면서요. 거기서 내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1살 연상의 박지훈이었다. 그는 내가 일하는 매장 본사의 대표로 장차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여기저기 매장을 순회하고 있었다. 그러다 내게 눈독을 들였다고 한다. 실제로 만나보니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괜찮다면 나와 만나주지 않을래요? 머지않아 지훈의 고백을 받고 우리는 교제를 시작했다. 약 2년의 연애 끝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1년 뒤 하늘이를 임신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다 와도 돼. 응, 대신 집에 한번 들렀다 가는 거야. 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한 하늘이는 친구 복이 많아 매일 씩씩하게 뛰어놀고 있다. 지금이야 안심하고 밖으로 내보내지만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다. 지훈과 상의해 하늘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건 3살 때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 임신 전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네. 열이 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긴 지 일시간도 채 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기 일쑤였고 점장이나 동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퇴하는 일이 일주일에 몇 번씩 생겼다.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저기 지훈 씨도 가끔은 애 데리러 가주면 안 돼. 무리야. 무리. 난 대표라 바쁘다고. 게다가 그런 건 엄마 몫이잖아. 그 무렵 지훈이 대표 자리를 물려받은 탓에 그는 이를 핑계로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계신 강릉은 고속철도를 타도 왕복 시간이 꽤 걸려 부탁하기 어려웠다. 시부모님 역시 노후를 즐기겠다며 해외여행을 다니시느라 나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태였다. 당신도 아빠잖아. 그러니까 내 역할은 너희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돈 벌어오는 거야. 지우는 내 말을 차갑게 밀어낼 뿐이었다. 가뜩이나 직장에 민폐를 끼치며 독박 육아를 하는 상황인데 그의 태도 때문에 나는 더욱 짜증이 났다. 그렇게 힘들면 일 그만둬. 나 혼자 벌어도 충분히 먹여 살리니까. 지훈의 말에 나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다. 사실 나도 퇴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지훈은 앞으로도 육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내가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껏 동경에서 뛰어든 의류업계인데 하는 아쉬움이 머릿속을 스쳤다. 알았어. 그래도 하늘이가 더 소중했다. 고민 끝에 나는 가정에 충실하기로 선택했다. 전업주부가 된 후 하늘이 곁에 있는 시간이 늘어서인지 아이가 열을 내는 빈도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다. 오늘은 푹 쉬자. 네, 밖에서 신나게 놀고 오면 다음 날에는 알아눕기 일수라 체력이 좀처럼 붙지 않고 금방 지쳐버렸다. 그렇다고 계속 집안에서만 놀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나의 퇴사와 함께 하늘이도 어린이집을 그만두었기에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하루 종일 곁을 지키는 나날을 보냈다. 오늘 회식 때문에 늦어. 응, 알았어. 한편 지훈과의 관계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거의 매일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심야에 귀가해 훌쩍 자기 방으로 틀어박혔다. 하늘이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고 그저 잠만 자러 오는 하숙생 같은 상태였다. 나도 요즘은 지훈의 식사를 차리지 않고 한밤중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빨랫감을 수거해 세탁할 뿐이었다. 그런 환경 때문인지 하늘이도 지훈에게 무관심했다. 이건 가족인 의미가 없잖아. 차라리 이혼하는 게 육아 환경에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나는 전업주부다. 그렇게 민폐를 끼치고 나온 직장에 다시 돌아가기도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다른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섣불리 지훈과 헤어져 하늘이에게 가난을 겪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수없이 고민했다. 상황이 바뀐 건 하늘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였다. 그 무렵에는 아이의 컨디션도 완전히 안정되어 문제없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나는 점차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를 간호하는 틈틈이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요령이 생겼기에 오전 중이면 대충 정리가 끝났다. 오랜만이야. 괜찮으면 차 한잔 할래? 그러던 찰나 예전에 따르던 지훈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학 진학으로 서울에 오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인터넷 소통망으로 안부를 주고받고 있었다. 마침 업무차 내 집 근처에 올 일이 있다고 했다. 반가운 마음에 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만나기로 했다. 오랜만이에요. 지윤 언니. 여전히 미인이시네요. 고마워. 수민이야말로 어릴 때부터 참 귀여웠지. 오랜만에 재회한 지윤 언니는 나이에 맞게 성숙해지면서도 옛날과 다름없이 멋진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찻집에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최근의 고민을 털어놓자 그녀가 제안했다. 현재 의상기획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나를 전속 기획자로 고용하고 싶다고 했다. 아이가 걱정되잖아? 우리 회사라면 재택근무도 문제없어.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전 의상기획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계속 공부해 왔잖아. 언니의 말대로 일하면서도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았고 애초에 많은 옷의 형태를 보기 위해 의류업계에 취직했었다. 무엇보다 가끔 나라면 이렇게 만들겠다며 밑그림도 그려왔다. 믿져야 본전이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녀의 제안은 내게 정말 기쁜 일이었다. 감사해요.
언니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 회사 직원이 된 이상 아주 혹독하게 굴 테니까 각오해. 장난스레 말하는 지훈 언니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일해? 응. 집에는 계속 있겠지만 하늘이랑 못 놀아줄 때도 있을 거야. 괜찮아. 나 조용히 놀 수 있어. 엄마 힘내.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하늘이는 바로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다. 평소에도 내 일을 돕거나 솔선해서 숙제를 하는 등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아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지훈 씨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지? 일할 필요가 있냐고 물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스쳤다. 그렇다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없기에 심야에 귀가한 지훈에게 말을 꺼냈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훈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반대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내심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나 싶어 씁쓸했다. 그것뿐이면 굳이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 집안일만 제대로 하면 네 맘대로 해. 내 마음속에서 애정이 차갑게 식어가는 가운데 지우는 휙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뭐 상관없어. 취직 자리를 구한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 그의 언행에도 예전만큼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되었다. 나는 나와 하늘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다. 좋아, 이걸로 납품 끝. 일을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처음엔 고생했지만 지금의 생활에도 제법 익숙해졌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네. 무슨 일이지?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일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낮에는 연락을 자제하시는 편이었다. 그래서 급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바쁜데 미안해. 우리 큰딸 문제로. 엄마의 말에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나에게 친하게 지내는 언니는 지훈 언니뿐이지만 피가 섞인 친언니도 한 명 있다. 그 사람 또 사고 쳤어요. 친언니 김유리는 나보다 2살 위로 이기적인 성격이다. 외모가 뛰어났던 그녀는 친척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 탓에 기고만장해진 유리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헌신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언니, 또 내 인형 가져갔지. 뭐 어때? 얘도 예쁜 내 옆에 있고 싶을걸. 유리는 내 장난감이나 간식을 태연하게 빼앗았다. 부모님이 그때마다 혼냈지만 쇠기의 경일기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부모님이 야단치면 친할아버지에게 울며 매달려 어리광을 부렸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그런 그녀가 싫어서 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다. 부모님도 그 점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 걔가 친정으로 돌아왔어. 네, 왜요? 유리는 내가 지훈과 혼인신고를 할 무렵 선을 보고 결혼했다. 상대방이 꽤 부자라서 큰 아파트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을 텐데 이혼했다지 뭐니. 돌아왔단 소리예요. 그래. 나도 네 아빠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유리는 자기 딸인 다은이를 데리고 갑자기 친정에 나타나 그 이후로 아무 설명도 없이 눌어붙어 있다고 한다. 일단 너한테도 알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분간 친정에 오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나와 유리의 관계를 배려해 엄마가 미리 상황을 알려주신 것이다.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여전히 이기적인 유리 언니의 행동에 어이가 없고 당혹스러웠다. 거리가 있으니까 설마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뇌리에 불안감이 스쳤다. 유리는 옛날부터 내 것을 빼앗아 갔는데 그 중에는 내가 좋아하던 사람도 있었다. 무슨 특수한 후각이라도 있는지 내가 이성으로 의식하는 남자가 있으면 내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그 상대에게 접촉했다. 누가 너같이 촌스러운 애를 고르겠니? 그렇게 말하며 닥치는 대로 가로챘다. 그런 유리 언니이기에 결혼 인사 때도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내가 지훈을 데리고 친정에 갔을 때 집에 있던 건 부모님뿐이었다. 유리가 있으면 차분히 인사도 못할 테니 부모님이 그녀의 성격을 고려해 일부러 자리를 비우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덕분에 처음엔 별 문제 없이 인사가 끝났다. 수민이잖아. 웬일이야? 엄마, 나 오늘 친구랑 하루 종일 논다고 했는데 기분 안 나서 그냥 왔어. 그나저나 수민이는 서울 물 먹고도 여전히 촌스럽네. 그러나 갑자기 유리가 귀가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녀는 나를 조롱한 뒤 지훈을 보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혹시 수민이 남자친구? 난 언니인 유리라고 해요. 반가워요. 박지훈입니다. 유리는 몸을 비비꼬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 모습에 나는 얼굴에서 불이 날 정도로 부끄러웠다. 분명 지훈도 정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며 시선을 돌렸는데 그는 실실 웃고 있었다. 언니, 실례되는 행동 좀 하지 마. 어른스럽게 대처해주고 있는 거라 생각하며 나는 유리를 제지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내 동생 질투하나 보네. 유리야, 적당히 해라. 보다 못한 엄마가 호통을 치자 그제야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분위기가 어색해져 나는 지훈을 데리고 서둘러 친정을 나왔다. 언니가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 솔직히 정 떨어졌지. 나는 지훈과 헤어지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니, 사과받을 짓 당한 것도 없는데. 근데 형님 정말 미인이시더라. 눈 호강 제대로 했지. 미안해하는 나를 향해 지훈이 실없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황해서 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물어보지 못했다. 그 인사 이후 유리는 종종 내게 연락을 취해왔다. 너로는 남자 만족 못 시키잖아. 내가 상대해 줄 테니까 연락처 넘겨. 그런 문자를 수도 없이 보냈다. 기본적으로 나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지만 너무 집요해서 지훈에게 의논했다. 연락처 알려줘도 상관없어. 혹시 나한테도 너한테 하듯 자꾸 연락 오면 어떡해? 괜찮아. 여자 대하는 법은 집안에서 확실히 교육받았으니까. 그 말에 나는 마지못해 유리에게 지훈의 연락처를 넘겼다. 그 결과 그녀로부터 오던 연락이 뚝 끊겼다. 그 사람한테서 연락 같은 거와 아니, 처음부터 이런 건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안 오던데. 지훈에게 확인해 보니 아무래도 유리가 포기한 모양이었다. 그의 성실한 태도에 안심하며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식 도중 지훈과 유리가 의미심장하게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곧 유리가 선을 보고 결혼했기에 기분 탓이라 여기며 특별히 관계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설마, 아니겠지. 아무리 유리 언니라도 고속철도로 3시간이나 걸리는 여기까지 오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유리 언니에 대한 정보를 지훈에게는 전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뀐 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다. 엄마로부터 유리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을 나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수민아, 혹시 유리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모르죠. 그렇지? 갑자기 살 곳 찾았다면서 나가버렸거든. 문제만 일으켰어도 엄마에겐 소중한 자식일 터. 걱정스러운 기색이 목소리에 묻어났다. 근데 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가 사는 동네의 아파트 안내 책자가 집에 굴러다니길래 혹시 그쪽으로 이사 간 게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진 엄마가 혹시나 해서 내게 연락한 모양이었다. 일단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렇구나. 미안하다. 시간 뺏어서.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성격에 그냥 새로운 남자 집으로 쳐들어간 거겠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솔직히 불안했다. 귀가가 늦고 가정에 무관심한 지훈과 내 것이라면
뭐든 가로채려는 유리. 아무래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스러웠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다은이의 존재다. 다은이를 본 건 명절 때뿐이지만 유리의 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똘똘하고 야무진 아이였다. 저런 엄마 밑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을 텐데 하며 속으로 깊이 동정했다. 누구 의논할 사람 없을까?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지윤 언니였다. 하지만 대표로 일하고 있으니 바쁠 텐데 고민하던 나는 사람을 찾아주는 흥신소라도 소개받을 수 없을까 싶어 연락해 보기로 했다. 유리 언니 일 말이야. 옛날부터 문제만 일으켰으니 불안하겠네. 네. 저기, 이 얘기 동생분한테 해도 될까요? 예전에 동생분이 탐정일 하시고 지인 중에 변호사도 있다고 하신 것 같아서요. 내 동생, 지윤 언니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나를 보며 언니는 어딘가 곤란한 듯 웃었다. 피가 섞인 건 아니야. 과거에 이래저래 사정이 좀 있어서 그녀의 말을 듣고 어릴 적 일이 떠올랐다. 부모님이 지윤 언니에게 사정이 생겨 잠시 친할아버지 댁에 맡겨졌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은 내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찾아갔던 게 계기가 되어 친자매처럼 지내게 되었다. 아마 그 사정 속에 이 남동생이 얽혀 있는 모양이다. 그래도 믿음직한 애니까 걔한테 맡겨도 될까? 네, 부탁드릴게요. 언니가 믿는 사람이라면 실력은 확실할 테니까요. 믿어줘서 고마워. 그럼 바로 연락해 둘게. 그렇게 소개받은 최도윤이라는 남자. 그는 지훈과 동갑이라는데 동안이라 나보다 어려 보였다. 지훈 누나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바로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남편분과 언니 주변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움직여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누나 은인인데 전력을 다해 돕는 건 당연하죠. 첫 만남부터 의욕 넘치게 뱉은 말에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도움을 받은 건 내 쪽이고 내가 지은 언니의 은인이 된 기억은 없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중간 보고부터 할까요? 네, 벌써요?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고는 하나 첫 대면에서 보고를 받을 줄은 몰라서 눈이 동그라해졌다. 그런 반응에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 대놓고 행동해서 그에 따르면 지훈도 유리도 숨길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백주대낮에 당당하게 호텔 앞에서 만나고 밤에는 유리가 아이와 살고 있을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심야에 나와 우리 집으로 귀가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솔직히 같이 조사하던 동료랑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질 정도로 쉽게 증거를 모았어요. 수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제멋대로 굴 줄이야. 나를 철저히 얕잡아보고 있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다. 이 이상 조사에도 변하는 건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기 언니 문제뿐만 아니라 저라도 상담해 드릴 테니 푸념이든 뭐든 편하게 털어놓으세요. 뜻밖의 다정한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가족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하늘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버텨왔기에 따뜻한 위로의 말에 마음이 녹아내린 모양이다. 아,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니 참 든든하네요.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자 몇 초간 나를 빤히 바라보던 그는 조금 안심한 듯 마주 웃어주었다. 그럼 당장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을 밀어붙이고 오시죠. 자, 아는 변호사 명함입니다. 이혼 소송에 능한 분이라 든든하실 겁니다. 감사히 명함을 받아든 나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 당신과 유리 언니 문제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일찍 들어와요. 그러자 곧바로 확인 표시가 떴다. 지금은 평일 오후이시라 원래라면 근무 중이라 바쁠 시간인데 바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바로 문자를 읽을 수 없을 터였다. 숙박업소든 아파트든
어디 처박혀서 농땡이 피우며 즐기고 있겠지. 팔자 좋네. 답장은 없었지만 지금쯤 유리와 함께 있을 거라 상상하니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었다. 하늘이는 어떡하지? 돌발적으로 움직여버렸지만 소중한 하늘이에게 어른들의 더러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다. 어렵겠지만 나는 친정엄마에게 연락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당장 그쪽으로 갈게. 지금 출발하면 박서방 오기 전엔 도착할 거다. 사정을 설명하자 엄마가 달려와 주기로 했다. 엄마에게 연락을 받은 아빠도 조금 늦더라도 꼭 가겠다고 선언하셨다. 아빠, 엄마는 상식적인 분들인데 왜 유리 언니만 저렇게 엇나갔을까? 10중 8구 오냐 오냐 하며 떠받들던 친척들 탓일 것이다. 하늘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테니 절대 엮이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도윤과 헤어진 지 5시간 후 왔어. 웬일로 상식적인 시간에 귀가했네. 어쩔 수 없잖아. 그런 식으로 불러내는데 뭐 들킨 거 알고 있으면 설명할 수고를 덜어서 좋지. 귀가한 지우는 유리와 다은이를 데리고 있었다.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유리와 달리 다은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언니, 진짜 징하다. 장인어른, 장모님, 다은이도 같이 가도 되죠? 오냐, 우리한테 맡겨라. 그들이 도착하기 전 일찍 온 부모님은 두 사람을 노려보며 아이들을 맡아주셨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하늘이와 다은이를 데리고 근처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시기로 했다. 애들 밤늦게까지 깨어있게 할 순 없으니까 빨리 끝내자. 진짜 넌 애들 생각밖에 없냐? 당연하지. 난 엄마니까. 나는 그렇게 쏘아붙이며 불륜 증거와 이미 작성해둔 이혼 서류, 그리고 변호사에게 급히 부탁해 준비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서를 내밀었다. 지우는 그것들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청구한 대로 다 줄 거지? 유리목까지 내가 내줄 테니까 걱정 마. 그럼 다행이고 앞으로 고생 좀 하겠네. 이제 사치는 꿈도 못 꿀 가난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덤덤하게 이야기를 진행하자 유리가 나를 깔보듯 비웃었다. 글쎄, 과연 그럴까? 그녀와 대화할 가치도 못 느낀 나는 대충 대답을 얼버무렸다. 내 태도에 살짝 발끈했던 유리지만 패배자의 질투라고 생각했는지 이내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다. 아, 이 집은 너 가져. 난 이제 새로운 사랑의 보금자리가 있으니까 그건 고맙게 받을게. 이 집에는 하늘이와의 추억이 잔뜩 배어 있다. 친구가 많은 아이를 전학시키는 것도 망설여졌기에 그 제안은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럼 안녕. 다신 하늘이 아빠 행세할 생각 마. 너도 나한테 미련 갖지 마라.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각자의 인생을 걷기 시작했다. 지훈과 헤어지고 3년 후 이번에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서 모둠 숙제하기로 했는데 데려와도 돼? 응, 그럼. 아직 작기만 하던 하늘이는 어느덧 4학년이 되었고 저학년 동생들도 따르는 인기 만점 든든한 오빠가 되었다. 그 친구들 무리엔 다은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리는 어지간히 철면피인지 학군이 좋다는 이유로 하늘이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은이를 보내고 있었다. 그 덕에 부모끼리는 절연 상태여도 아이들끼리는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다. 물론이지. 다은이한테도 저녁 먹고 갈 건지 꼭 물어봐줘. 응. 아, 저녁은 칼국수 먹고 싶어. 알았어. 유리는 끔찍이 싫지만 다은이와는 이모 조카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리는 아동 방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돈만 주면 장땡이라는 식이라 식대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며 방치하는 수준이었다. 그런 다은이가 안쓰러워 가끔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여 보내곤 한다. 참고로 지훈과 유리는 매일 놀러 다니느라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다. 마음 같아선 다은이를 데려오고 싶지만
나 혼자 버는 돈으로 아이 둘을 감당하기엔 벅찼다. 양육비와 위자료는 나중에 하늘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할 때를 대비해 고스란히 모아두고 싶었다. 그럼에도 내가 다은이를 딸로 거두겠다고 나선다면 지훈 언니를 비롯해 주변에서 많이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주변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3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유리 부부 일로 종종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맞다. 이번 가을 운동회 때 엄마 올 수 있어? 그럼 휴가 내놨으니까 무조건 가야지. 홀로 아이를 키울수록 학교 행사는 꼭 챙겨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필사적으로 업무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었다. 도윤 삼촌도 와줄까? 엄청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올 거야. 첫 만남 이후 도윤은 우리 모자를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었다. 처음엔 지훈 언니를 통해 연락이 오더니 점차 개인적으로 하늘이랑 같이 동물원 안 가실래요? 라며 만남을 청해왔다. 친아빠에게 관심 한번 제대로 못 받던 하늘이는 온 힘을 다해 놀아주는 그를 금세 따랐고 이제는 주말마다 도윤 삼촌과 놀고 싶다고 조를 정도였다. 나 운동회 달리기에서 1등하면 삼촌이 소원 들어준다고 약속했어. 어머, 그래? 그럼 연습도 열심히 해야겠네. 응, 활짝 웃는 하늘이를 보며 나도 마주 웃었다. 운동회가 정말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불안감도 있었다. 유리 부부가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애들 방해만 안 하면 좋을 텐데. 지훈이 올 것 같진 않지만 유리는 나를 향한 우월감 표출과 자신이 대표 사모님이라는 걸 주변에 과시하기 위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했다. 심지어 아이들을 밀쳐내고 자기가 주인공인 양 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부모가 안 오면 다은이가 너무 불쌍하고 아예 오지 말라고 하기도 난감했다. 하지만 그 여자랑 얽히는 건 정말 피곤하다. 뭐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지. 예전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운동회 참석 인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화되어 친정 부모님과 지훈 언니, 도윤도 보러 올 예정이다. 즉, 운동회 당일 내 주변엔 든든한 내 편이 한가득이다. 유리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든 기죽을 이유는 없었다. 그날 방과 후 다녀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친구 여러 명과 다은이를 데리고 귀가한 하늘이는 가장 먼저 세면대로 향한다. 우르르 뒤따라가는 아이들 사이에서 다은이만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 꾸벅 고개를 숙였다. 어서 와, 다은아. 오늘은 하늘이가 칼국수 먹고 싶다 해서 끓여놨어. 많이 먹고 가. 네, 감사합니다. 다은이는 알레르기가 있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제한이 있다. 그걸 알고 일부러 다은이가 먹을 수 있는 좋아하는 메뉴로 고르는 하늘이는 정말 상냥하고 착한 아이다. 다은이도 그 마음을 아는지 하늘이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했다. 역시 아이들은 웃는 얼굴이 제일 예뻐. 쑥스러워하는 하늘이와 정말 기쁜 듯 활짝 웃는 다은이를 보며 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그러기 위해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해. 새삼 결의를 다지며 나는 거실에서 왁자지껄 숙제하는 소리를 배경 삼아 업무에 매진했다. 그리고 대망의 가을 운동회 당일 기대되네. 애들이 열심히 뛰는 거 보면 우리도 기운을 얻으니까. 전날부터 우리 집에 머물며 함께 운동회를 보러 온 부모님의 시선은 주로 하늘이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이따금 다은이를 눈으로 챙고 계신 걸 눈치챘다. 다은이 역시 두 분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인 것이다. 다만 내 눈치를 보느라 겉으로 티 내지 않으려 애쓰시는 게 느껴졌다. 우리까지 짐 싸 들고 와서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하늘이가 훨씬 좋아할 텐데요. 그럼 다행이고, 하늘이다. 도윤이 하늘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저쪽에서도 우리를 알아본 모양이었다. 하늘이가 쑥스럽게 손을 흔들자
도윤이 과장되게 양팔을 흔들어 화답했고 우리는 그 모습에 빵 터져 웃었다. 그 애는 안 왔나 보네. 응. 수많은 학부모 사이에서 유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은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로 씩씩하게 앞을 보고 있었다. 하늘이에게는 점심때 다은이가 혼자 있으면 우리 쪽으로 데려오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수민이가 완전 진짜 엄마네. 저런 여자한테 휘둘리는 저 애가 너무 안쓰러워. 지윤 언니의 씁쓸한 말에 나도 쓴웃음을 지었다. 이윽고 언니는 따스한 눈빛으로 다은이를 바라보았다. 사실 하늘이가 도윤을 따르는 것처럼 다은이는 지윤 언니를 무척 따랐다. 우리 모자를 살뜰히 챙기던 언니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틈틈이 다은이와도 놀아주곤 했다. 그러자 어릴 적 내 모습처럼 다은이도 먼저 다가가 지윤 아줌마하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윤 언니가 온 거 알면 다은이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럴까? 지윤 언니 역시 다은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안다. 만약 내가 다은이를 데려오겠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사람이고 오히려 언니 본인이 다은이를 입양할 생각까지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운동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다. 삼촌, 나 달리기 1등 한 거 봤어? 당연하지. 지훈 아줌마. 안녕하세요. 다은아. 무용할 때 보니까 춤 정말 잘 추더라. 다은이의 손을 이끌고 우리 쪽으로 달려온 하늘이는 환한 얼굴로 도윤에게 안겼다. 다은이도 지윤 언니가 자신의 활약을 지켜봐 주었다는 사실에 볼을 붉히며 기뻐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아우, 내가 왜 이런 유치한 운동회까지 와야 해? 진짜 귀찮아 죽겠네. 신경을 긁는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명품 옷에 구두를 신고 귀찮은 티를 팍팍 내며 운동장에 나타난 유리가 보였다. 어머, 저 여자야. 불륜으로 남의 남편 뺏어갔다는.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녀? 유리를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학부모들. 아무래도 유리의 만행은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 파다하게 소문이 난 모양이다. 가시방석에 앉은 듯 고개를 푹 숙인 다은이의 등을 지윤 언니가 토닥여 주었다. 어머, 패배자 수민이 아니야. 친정 부모님도 계시네. 나를 발견한 유리가 비죽비죽 웃으며 다가왔다. 참 싸구려 티나는 옷이네. 유리는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참고로 오늘 나는 학부모 참여 경기에 대비해 활동하기 편한 운동복을 입었다. 주변 엄마들도 다 비슷한 차림이라 나만 유독 튀는 건 절대 아니었다. 하긴 그 사람한테 버림받고 하루살이 신세일 텐데 빚이라도 지고 있는 거 아니니. 빚쟁이 생활 참 고달프겠다. 예. 친정 부모님 얼굴도 흑빛인 게 아주 볼만하네. 재밌어 죽겠다는 듯 유리가 낄낄거리며 막말을 쏟아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다은이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듯 말렸지만 유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주인공은 아이들인데 누구보다 튀려는 그녀의 모습에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왔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너처럼 구질구질한 인생 안 살아. 득의 양양한 표정을 짓는 유리를 어떻게 쫓아낼까 고민하던 찰나였다. 빚 있는 건 아빠잖아. 하늘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유리의 표정이 험악해지며 귀찮다는 듯 아이를 노려보았다. 꼬마야, 거짓말은 그만해. 말 조심하지 못해. 아무리 어린애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지. 예의 밥 말아먹은 건 그쪽이지. 어린애가 관심 받으려고 거짓말까지 하고 부모나 자식이나 진짜 찌질하네. 킥킥거리는 그녀에게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쏘아붙이려던 찰나. 하늘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아빠 무능하대. 허구한 날 놀러만 다니고
일도 안 해서 저쪽 할아버지가 혀를 찼어. 아이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실에 유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저쪽 할아버지라면 설마 지훈 씨 아버님? 응. 우리 아빠 회사는 이제 끝났대. 사실 지난달 지훈의 부모님, 즉 전 시부모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못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수미애미랑 하늘이에게 정말 면목이 없다. 진심으로 사죄하마. 시부모님은 현관에서부터 고개를 숙이며 지훈의 만행을 사과하고 현재 상황을 털어놓으셨다. 그놈 자식이 일은 팽개치고 여자한테 홀려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더구나. 원래부터 회사를 비우고 바람을 피우던 지훈은 대표 자리에 앉은 뒤로도 완전히 경영을 내팽개치고 유리와 데이트만 즐겼다. 결과적으로 거래처와 주주들에게 외면받았고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내가 다시 복귀해서 회사를 살려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래선 그놈이 정신을 못 차리겠지. 지금까지 순탄한 인생만 살아온 지훈은 실패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일부러 이대로 방치해 마지막에 철저히 책임을 물리기로 하신 모양이었다. 직원들에게는 극비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 직장까지 다 주선해 놓으셨다고 했다. 다만 수민 애미나 하늘이한테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 설명도 할 겸 용서를 구하러 왔다. 솔직히 그동안 지훈을 방치해둔 시부모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절대 지훈을 돕지 않겠다는 확고한 선언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두 분을 원망할 수 없었다. 나 그 얘기 듣고 이것저것 알아봤어.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자극받았는지 혼자 인터넷을 뒤지며 주식이나 기업 경영에 대해 공부했다고 한다. 아빠, 이대로 가면 빚더미에 앉아서 부도 날걸. 초등학생 입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소리에 그때는 나도 꽤 놀랐다. 하, 참나. 그런 헛소리를 누가 믿어. 믿든 말든 당신 자유지. 하지만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대표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회사가 멀쩡히 돌아갈 거라고 믿었어. 내 물음에 유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재력에만 눈이 멀어 그런 의문조차 품지 않았던 것이다. 그걸 눈치채지 못하다니 참 거칠에만 보고 살았구나. 하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설치지. 유리가 주위를 둘러보자 주변의 학부모들이 일제히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혹시 자기 동생 남편을 뺏었다는 그 여자 아냐? 게다가 대표 사모님이라더니 회사 돌아가는 꼴도 전혀 모르고 있었나 봐. 쑥덕거리는 소리에 유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윽. 유리는 분을 참지 못하고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하. 친엄마의 부끄러운 행태를 고스란히 지켜보던 다은이는 유리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땅이 꺼려라 한숨을 쉬었다. 저런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진짜 끔찍해. 차라리 수민 이모나 지훈 아줌마 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그동안 다은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었다. 나도 모르게 지훈 언니와 눈이 마주쳤고 언니의 눈동자에 흔들림 없는 결의가 깃든 것을 보았다. 나도 다은이가 내 딸이 되어주면 정말 기쁠 것 같은데. 네? 고개를 번쩍 들고 지훈 언니를 바라보는 다은이의 얼굴엔 한 줄기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유리가 엄마로서 얼마나 자격 미달인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러기 위해선 다은이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할 수 있겠니? 네, 저 잘할 수 있어요. 운동회 끝나면 바로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해 둘게. 응, 부탁해. 지훈 남매의 대화 내용을 대충 짐작한 나도 전적으로 찬성했다. 다은이가 우리 집으로 도망쳐온 날짜는 다이어리에 적어놨어. 필요하면 나중에 정리해서 줄게.
고마워, 수민아. 저기, 나 배고파. 하늘이의 한마디에 우리 어른들은 빵 터져 웃었다. 오전 내내 땀 뻘뻘 흘리며 뛰어놀았으니 배가 고픈 것도 당연했다. 그래, 밥 먹자. 우리 다은이 먹을 도시락도 이모가 따로 싸왔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기애애하게 점심을 먹고 오후 운동회도 맘껏 즐겼다. 운동회 날 밤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 하늘이를 뒤로하고 나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로 정말 오랜만에 그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너 도대체 유리한테 무슨 헛소리를 짓거린 거야? 집구석이 엉망진창이잖아. 상대는 지훈이었다. 나와 하늘이에게 객관적 사실로 전곡을 찔린 유리가 귀가 후 물건을 집어 던지며 화풀이를 한 모양이다. 치우지도 않고 술 퍼마시다가 뻗어버렸다고. 그냥 우리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무슨 개소리야. 아, 맞다. 오늘 하늘이 운동회였다며. 달리기 1등 했다며. 어머, 당신 입에서 내 귀여운 아들 이름이 다 나오네요. 그렇게 무관심하더니 새삼스레 웬일이람. 아니, 그냥 아버지한테 연락했다가 우연히 이름이 나와서 그렇군요. 하긴 당신과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아이니까요. 아까부터 사람 섭섭하게 툭툭 내뱉는 말투는 뭐야? 우리 전 부부 사이인데 좀 편하게 말하자. 지금은 남남입니다. 용건 없으면 끊을게요. 내가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지훈이 창하고 혀를 찼다. 내 핏줄 안부 좀 묻는 게 어때서 그래? 친권은 나한테 없어도 아빠는 아빠잖아. 그렇게 자식 걱정이 지극하시면 지금 같이 사는 유리 언니 딸이나 챙기시죠. 그러고 보니까 다은이 그 기집애는 어디 갔지? 현재 밤 9시. 이제야 아이가 집에 없다는 걸 눈치채다니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났다. 뭐, 다은이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힘들겠네요. 그쪽 사정을 잘 아는 우리 지인이 지금 다은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으니까. 사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다은이는 유리에 미친 듯한 난동에 질려 그대로 우리 집으로 도망쳐 왔다. 우리 집으로 갈래? 응. 마침 우리 집에서 하늘이와 놀아주던 지윤 언니와 도윤이 다은이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다. 혹시라도 유괴로 몰릴까봐 우리 부모님도 동행하셨다. 그럼 잘 됐네. 애물단지 있으면 시끄럽기만 하니까. 그 지인인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계속 데리고 있으라고 전해줘. 네, 기꺼이.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해주니 우리는 오히려 고맙죠. 설득할 수고를 덜었네요. 아무튼 또 연락할 테니까 다음엔 좀 제대로 받아 노력해보죠. 그렇게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방금 내용 바로 지윤 언니한테 보내야지. 혹시 몰라 아까부터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하고 있었다. 그 녹음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로 지윤 언니에게 전송하자마자 고마워라는 그림 문자가 날아왔다. 자, 이제 시작이네. 앞으로 지훈과 유리에게 닥칠 일들을 상상하며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상황이 급변한 건 운동회로부터 일주일 뒤의 일이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누구세요? 나야. 문 좀 열어봐. 인터폰 화면에 비친 건 잔뜩 초조한 얼굴을 한 지훈이었다. 그 몰골만 봐도 대충 상황 파악이 끝났다. 싫어요.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하세요. 아, 진짜. 하늘이 그 녀석만 나한테 넘기면 조용히 갈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오늘이 평일이라는 사실마저 잊은 모양이다. 하늘이는 학교에 갔고 이 집엔 없다. 무슨 볼일이시죠?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하늘이 엄마인데 저랑 상관없을 리가요. 그럼 당장 친권 나한테 넘겨. 아버지를 설득하려면 그 녀석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역시 지훈의 목적은 하늘이를 방패막이로 쓰는 것이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친자식을 장기말로 이용하려는 비열한 모습에 진심으로 정남이가 떨어졌다. 유감이지만 하늘이를 데려간다고 해도 부모님 마음은 못 돌려요. 내가 차갑게 내뱉자 그가 움찔했다. 이제야 내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했다. 너 알고 있었어? 네,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회사 쫄딱 말아먹은 거 말이죠. 그랬다. 운동회가 끝난 직후 지훈의 회사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무능한 지훈은 필사적으로 시부모님께 매달려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하지만 두 분은 철저히 외면했다. 아버지 엄마가 다 자업자득이라면서 문전박대했어. 시부모님은 지훈을 거절하며 빚은 내 힘으로 갚으라고 선언하셨다고 한다. 그동안 바지 사장으로 벌어들인 월급은 유리가 펑펑 써대는 바람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눈더미처럼 불어난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하늘이를 칭찬하셨던 걸 떠올리고 하늘이를 데려가면 다시 도와주실 거라 착각했군요. 네가 그걸 어떻게 속속들이 알아? 아버님이 다 알려주셨거든요. 당신이 여기 쳐들어올 가능성까지도. 지훈의 회사가 부도난 직후 전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었다. 회사 파산 절차가 정식으로 들어갔다는 사실과 함께 아버님이 하늘이를 칭찬했던 일 때문에 궁지에 몰린 지훈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해 주신 것이다. 하늘이를 데려온다 해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기껏해야 아이를 다시 내 품으로 돌려보내 주실 뿐이겠죠. 상황 파악 끝났으면 이만 돌아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이라는 단어에 쫄았는지 지훈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돌아갔다. 아무래도 계속 여기 있는 건 위험하겠다. 추억이 깃든 소중한 집이지만 지훈에게 거처를 노출당한 셈이다. 지금은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언제 다시 하늘이를 노릴지 모른다.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도 막무가내로 무시할 인간이다. 일단 지훈이 학교로 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했다. 학교 측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가 데리러 갈 때까지 선생님이 곁에서 보호해 주기로 했다. 그래도 남자 어른이 한 명 같이 가는 게 낫겠지. 뇌리에 스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근무 중이라 바쁠 텐데 미안했지만 나는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네, 수민 씨.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한 곳은 도윤이었다. 그는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다. 변호사 친구한테 접근금지 명령 신청할 수 있게 절차 밟아두라고 연락해 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사람 좋게 웃는 그는 정말 듬직한 존재였다. 지훈에게는 아무리 말해봐야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었지만 도윤은 항상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자, 하늘이 데리러 가시죠. 네. 그렇게 우리 둘은 학교로 향했다. 아, 엄마, 삼촌. 하늘이는 교감 선생님과 함께 무사히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지훈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사정은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시 상의할 시간을 내주시면. 네, 조만간 꼭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교감 선생님과 대화하는 동안 도윤이 하늘이와 놀아주고 있었다. 도윤을 몹시 따르는 하늘이는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삼촌, 내 소원 들어주기로 한 거 아니졌지? 아, 응. 그게 두 사람이 쑥덕거리고 있을 때였다. 찾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목소리가 울렸고 나는 반사적으로 하늘이를 등 뒤로 숨겼다. 고개를 돌려보니 예상대로 지훈이 서 있었다. 결국 나타났군요. 무슨 볼일이지. 수민아, 우리 다시 합치자. 나랑 너랑 하늘이랑 셋이서 예전처럼 다시 살자. 하늘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나 싶었는데
그 예상을 뛰어넘는 헛소리에 말문이 막혔다. 당신한텐 유리 언니가 있잖아요. 그 여자는 끝났어. 빚 갚는데 도움도 안 되는 짐덩어리야. 이런 처지가 되어서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리 성격에 지훈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리 없고 무능하다고 닥달만 해댔을 테지 거절합니다. 당신이랑 다시 엮이는 건 죽기보다 싫으니까요. 야, 그래도 명색이 하늘이 아빤데 남편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좀 도와주면 덧나냐? 당신이 내가 제일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줬다면 눈꽃만큼은 고민해 봤겠죠. 하지만 그는 내가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철저히 방관했다. 독방 육아에 지쳐 쓰러질 때도 퇴사를 고민하며 괴로워할 때도 단 한 번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친언니와 바람을 피우며 우리 모자를 헌신짝처럼 버린 인간을 누가 돕고 싶겠는가. 너도 이제 잘 나가는 대표 사모님 아니면 관심 없다 이거냐. 진짜 계산적인 여자네. 그 더러운 입 다물지 못해? 싸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도윤이었다. 입가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영하로 얼어붙어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넌 또 뭐야? 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탐정? 네. 당신이 그동안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낱낱이 알고 있죠. 호텔 출입 기록부터 횡령 정황까지 전부 다.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지우는 당황하며 눈동자를 굴렸다. 유감스럽게도 수민 씨는 당신 같은 쓰레기랑 다시 합칠 일 없습니다. 하?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야? 수민 씨랑 하늘이는 제가 책임지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전 남편 따위가 낄 자리 없다는 뜻입니다. 도윤의 폭탄 선언에 지우는 물론이고 나까지 깜짝 놀랐다. 멍하니 그의 옆벌구를 쳐다보는 나와 달리 하늘이는 만세를 부를 듯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자, 더 이상 계속 쫓아다니면 경찰에 바로 넘기겠습니다. 당장 꺼지시죠. 잔뜩 겁을 먹은 지우는 도윤을 찌릿 노려보더니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녀석이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것까지 확인한 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삼촌 드디어 말했네. 응. 수민 씨,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아, 네. 잠깐만 하늘아. 하늘이가 갑자기 학교 건물 안으로 쏜살같이 뛰어 들어갔다. 잠시 후 다은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다은이도 우리 집에 데려가면 안 돼? 아까 그 아저씨가 다은이한테 화풀이할지도 몰라. 아, 그래.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얌전히 하늘이를 따라온 다은이는 전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무엇보다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긴팔 셔츠를 꽉 여며 입고 있었다. 그 이질적인 모습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다은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윤 언니에게 연락했다. 언니 역시 도윤과 마찬가지로 열일 제쳐두고 달려왔다. 그게 운동의 날 하늘이가 제게 소원을 빌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되어 달라고. 그러고 보니 하늘이는 달리기 1등을 하면 삼촌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자랑했었다. 소원을 쓸 수 있게 된 녀석이 그날 바로 소원을 써버린 것이다. 아빠라니, 그건 수민 씨.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저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주시겠습니까? 도윤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마치 풋풋한 학생의 고백 같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나는 도윤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어머, 이쪽은 해피엔딩인가 보네. 아, 누나, 놀리지 마. 욕실에서 다은이의 몸을 씻기며 상처를 확인하던 지윤 언니가 활짝 웃으며 나왔다. 언니의 농담에 귀까지 새빨개지는 도윤이 귀엽고 사랑스러워 가슴이 벅차올랐다.
도윤 삼촌, 진짜 내 아빠 되어주는 거야? 응, 하늘이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준다면. 아싸. 난 처음부터 삼촌이 내 진짜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폴짝폴짝 뛰며 좋아하는 하늘이를 도윤이 번쩍 안아 올렸다. 이미 두 사람은 친부자처럼 보였다. 그래서 다은이 몸 상태는 어때? 역시 학대당한 흔적이 뚜렷해. 지윤 언니는 욕실에서 다은이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다고 했다. 최근 유리가 지훈과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고 그 스트레스를 만만한 다은이에게 폭력으로 풀었다고 한다. 증거도 확실히 확보했으니 나도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어. 응, 힘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예전부터 지은 언니는 다은이를 입양하기 위해 유리 부부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학교에 꼬박꼬박 보냈기 때문에 친권을 뺏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명백한 아동학대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다은아, 아줌마랑 같이 살자. 네. 그 후로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나와 하늘이는 도윤이 사는 아파트로 급히 거처를 옮겼고 지윤 언니 역시 다은이 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에게서 친권을 뺏어오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리가 사태를 파악한 건 모든 준비가 끝난 뒤였다. 변호사가 대동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그녀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에야 유리는 다은이가 운동회 날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황해서 내게 전화를 걸어온 유리의 목소리에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왔다. 이건 명백한 유괴야. 당장 내 딸 내놓으라고 그 미친년한테 전해. 그 입 다물지 못해? 애초에 일주일이나 애가 집에 안 들어왔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안 한 네가 비정상이지. 그건 뭐 평소에도 툭 하면 애를 밖으로 내쫓았으니까 이번에도 지훈 씨가 쫓아냈거니 하고 신경도 안 썼겠지. 다은이의 증언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훈은 눈에 거슬린다며 날씨에 상관없이 다은이를 아파트 복도로 자주 내쫓았다. 특히 운동회 날 우리에게 망신을 당한 지훈은 유리가 눈치를 볼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래서 유리는 다은이가 또 지훈에게 쫓겨나 밖에서 배회하고 있을 거라 지레짐작했던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경찰이 들이닥칠 때까지 애가 안 들어온 줄도 몰랐다니. 스스로 엄마 자격 없다고 광고하는 꼴이네. 아동 방임으로 이미 땡기가 박혔는데 일주일이나 방치했다? 친권 박탈의 확실한 사유였다. 오히려 잘 된 거 아냐? 돈 먹는 하마 하나 줄었잖아. 어차피 밥 한 끼 제대로 안 차려주면서 데리고 있어봤자 네 손해지. 나는 유리의 속내를 찌르는 말을 툭 던졌다. 그것도 그렇네. 머리가 텅 빈 유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 말에 홀랑 넘어올 게 뻔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아주 쉽게 다은이를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지훈 언니가 친권 포기 각서 써주면 위자료 명목으로 수억 원은 챙겨주겠대. 진짜. 그럼 고마운 일이지. 기꺼이 넘겨드린다고 전해. 사실 지훈 언니는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게 입막음용으로 억 단위의 합의금을 쥐어줄 생각이었다. 돈소리의 유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친권을 포기했다. 그럼 변호사님 지시대로 서류에 도장이나 잘 찍어. 이윽고 변호사와 유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은이는 지훈 언니의 호적에 오르게 되었다. 사실 나 그 변호사 오빠랑 약혼했어. 지훈 언니는 그동안 다은이 건으로 함께 고생했던 담당 변호사와 눈이 맞아 결혼을 약속했다. 상대방은 아이를 갖기 힘든 체질이라며 다은이를 친딸로 받아들이는 것에 적극 찬성했다. 혼인신고 후에는 친양자 입양 절차까지 밟아 완벽한 가족이 될 예정이라고 했다. 언니 쪽은 완전 해피엔딩이네. 응.
우리도 누나네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 대환장 운동회로부터 10년 후, 우리 하늘이도 벌써 20살이네. 시간 참 빠르다. 내 말이, 나와 도유는 그 사건 이후 1년 뒤에 정식으로 결혼했고, 둘이서 하늘이를 애지중지 키웠다. 워낙 어릴 때부터 속이 깊던 하늘이는 커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 흔한 사춘기 반항 한 번 없이 듬직한 청년으로 자라주었다. 게다가 장래 희망이 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니. 여보, 감동해서 엉엉 울었잖아. 하늘이는 억울한 사람을 돕는 법조인이 되겠다며 명문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해 독립했다. 그러고 보니 여보 대한민국 우수 의상 창작상 시상식이 이번 주말이지? 하늘이 오면 축하 잔치 뻑적지근하게 해야겠다. 무슨 잔치야? 주책 맞게. 나는 여전히 지은 언니 밑에서 수석 의상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 내가 기획한 옷이 권위 있는 우수 의상상을 수상했다. 주말에는 시상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유는 내가 상 받는 걸 직접 본다며 자기 일처럼 들떠 있었다. 하늘이도 축하해 주러 온대. 둘 다 오버하긴. 이 10년은 정말 꿈처럼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 덕분에 유리 부부의 존재는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대망의 시상식 날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하늘이는 약속대로 시상식장에 멋진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오랜만에 우리 셋은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즐기러 나섰다. 수민아, 하늘아, 그때 누군가 우리를 불렀다. 낡고 꼬질꼬질한 작업복 차림에 비쩍 마른 초로의 사내였다. 누군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구시죠? 나야. 내 전남편 지훈이. 그의 입에서 이름이 나오고 나서야 간신히 정체를 파악하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억 속에 잘 나갔던 지훈과 눈앞의 사내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네? 설마 지훈 씨, 방송에서 네가 상 받는 거 보고 축하해 주려고 일부러 찾아왔어. 여전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보고서야 진짜 지훈이 맞다는 걸 실감했다. 도윤과 하늘이도 처음엔 못 알아봐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벌레를 보듯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10년 만이네요. 무슨 일이죠? 이제 빚도 다 갚아가고 다시 내 마누라답게 복귀시켜 줄까 해서. 하늘이도 다 커서 돈 들어갈 일도 없을 테고 개소리 작작 좀 하세요. 내가 단호하게 쏘아붙이자 지훈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도대체 언제적 남편 타령이에요? 아니, 그래도 하늘이 아빠. 당신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요? 내 추궁에 지우는 시선을 회피했다.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하다. 그는 자기 쾌락에만 빠져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라곤 하늘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고요. 내 확고한 선언에 지우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애초에 나랑 결혼 생활할 때도 거의 모든 시간을 유리 언니랑 놀아나는 데 썼으면서 하지만 어머,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요? 두 사람 뒹굴기 시작한 거 결혼 전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잖아요. 지훈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다. 내가 유리 언니한테 당신 연락처 넘긴 날, 그날부터 두 사람 몰래 연락하고 잤잖아. 결혼식장에서 의미심장하게 눈빛 교환을 하던 두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신부라며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네가 그걸 어떻게. 다은이 친아빠 찾아갔었거든요. 친양자 입양을 할 때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리 언니의 전남편 거처는 알고 있었기에 사정 설명도 할 겸 나와 지훈 언니, 그리고
언니의 남편인 변호사가 함께 그를 찾아갔다. 유리 언니가 이혼당한 진짜 이유. 다은이 친아빠가 바로 당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남편은 다은이가 커갈수록 자신을 너무 안 닮아서 위화감을 느꼈고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결과는 친자 불일치. 진짜 아빠가 누군지까지는 몰랐지만 당장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다은이가 크면서 유독 당신 눈매를 닮아가길래 설마 해서 우리도 유전자 검사해 봤죠. 지훈이 이혼할 때 집을 나한테 넘긴 덕분에 그의 머리카락이나 안 쓰는 칫솔 등이 남아 있었다. 그걸 전문기관에 의뢰해 다은이와 대조한 결과 지훈과 다은이가 생물학적 부녀지간임이 밝혀졌다. 진짜 구역질 나는 인간. 나도 그 사실 알았을 때 내 몸에 저런 쓰레기의 피가 흐른다는 게 끔찍해서 절망했었어. 하늘이가 싸늘하게 지훈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친아들의 경멸 어린 시선에 충격을 받았는지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릴 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아빠라고 나 좀 쳐다봐 줬으면 했어. 아플 때마다 한 번쯤은 걱정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고. 하늘아. 근데 금방 눈치챘지. 구제불능의 쓰레기라는 걸. 왜 그딴 새끼가 가족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을 정도였어. 당신 같은 인간은 평생 혼자 썩어 문드러져야 해. 하늘이의 일침에 지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때 도윤이 하늘이의 어깨를 툭 쳤다.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네가 안 태어났을 거 아냐. 삼촌도 참. 뭐, 엄마가 저딴 쓰레기한테 발목 안 잡혔어도 분명 삼촌을 만났을 거고 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을걸. 참나.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지만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도윤이 장난스레 하늘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도윤의 손길을 피하며 투닥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다정한 진짜 부자지간이었다. 지훈도 그걸 느꼈는지 순간 부러운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다. 다음엔 얄짤없이 경찰 부를 겁니다. 도윤이 그의 등 뒤에 대고 새끼를 박았다. 아마 저 꼴을 보아하니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진 못할 것이다. 먼저 그 손을 놓은 건 당신이야. 그리고 우리는 홀가분한 웃음과 함께 그의 존재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저딴 쓰레기 잊어버리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 오늘 파티하려고 최고급 식당 예약해놨어. 아, 맞다. 다은이 누나 다음 주에 개인 전시회 연대. 어머, 그래. 화환 보내고 축하하러 가야겠네. 지훈 언니의 딸이 된 다은이는 미대 출신인 지훈 언니에게 직접 그림을 배우며 일취월장했다. 타고난 재능을 활짝 꽃피워 지금은 천재 학생 화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나도 같이 갈까? 누나 전시회인데 가봐야지.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다던데. 뭐야, 너 다은이랑 서로 좋은 감정 있냐? 뭐 어때서? 법조인이랑 화가 잘 어울리잖아. 도윤과 나는 하늘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엔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복 남매 같은 복잡한 관계라 친해지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하늘이 특유의 다정함 덕분에 기우로 끝났다. 그럼 우리 넷이서 다 같이 가면 되겠다. 다은이는 하늘이 네가 그렇게 잘 챙겨주니까 든든하겠어. 내 소중한 누나이자 첫사랑이니까 무조건 내가 지켜줘야지. 하늘이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다은이가 비록 친아버지를 빼앗아간 불륜녀의 딸이라 해도 하늘이는 다은이를 미워하지 않고 상처받은 그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정말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아, 갑자기 왜 이래. 징그럽게. 내 칭찬에 귀가 빨개진 하늘이가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사랑스러웠다.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요. 배고파 죽겠네. 우리는 호탕하게 웃으며 식당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나와 도윤,
하늘이는 다은이의 전시회가 열리는 화랑에 도착했다. 수민 이모, 도윤 삼촌, 하늘이도 왔네. 19살이 된 다은이는 세련되고 우아한 여대생이 되어 있었다. 지윤 언니도 엄청 바빠 보이네. 다은이와 조금 떨어진 곳에는 나이답지 않게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지윤 언니가 화랑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이따 인터넷 방송 취재가 올 건데 이모랑 삼촌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구경하세요. 그래, 축하한다, 다은아. 어릴 땐 억눌려 지내던 다은이지만 지윤 언니의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제 나이 또래다운 밝고 자유로운 아이로 성장했다. 응석도 부리고 고집도 피울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이 지금의 눈부신 다은이를 만든 것이다. 자, 그림부터 천천히 볼까. 도윤과 함께 전시실로 들어가려던 찰나였다.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성공한 건 다 이 엄마 덕분이지. 천박한 목소리가 화랑하늘 쩌렁쩌렁 울렸다. 불길한 예감에 나와 도윤은 동시에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내가 널 낳은 진짜 엄마니까. 소란스러운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휴대전화로 방송을 켜고 자신을 찍으며 호들갑을 떠는 여자가 보였다. 떡칠한 화장에 나이에 맞지 않는 과도하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몰골이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우리 이쁜 딸랑구. 오랜만이지? 기괴한 몰골의 여자가 척척 다가오자 다은이는 벌레를 씹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제 엄마는 최지윤 한 사람뿐입니다. 당신 또 왔어? 신성한 개인 전시회까지 찾아와서 깽판을 치다니 진짜 부끄러운 줄 모르네. 지윤 언니도 다은이 옆에 서서 진저리가 난다는 듯 여자를 쏘아보았다. 설마 유리 언니? 지윤 언니와 다은이가 저토록 혐오할 인물은 딱 한 명뿐이다. 하지만 지훈과 마찬가지로 시궁창 인생을 살았는지 친동생인 나조차 한눈에 못 알아볼 만큼 폭삭 늙고 천박하게 변해 있었다. 시끄러. 넌 돈 주고 가짜 엄마 노릇하는 주제에 당장 꺼져. 깜빡하셨나 본데. 다은이는 내 호적에 올라간 친양자야.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내가 엄마라고. 웃기지 마. 핏줄이 당기는 법이야. 오늘 이 방송 보는 사람들한테 진짜 진실이 뭔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우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유리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 화면을 다은이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것 봐. 내가 낳았지만 진짜 예쁘지? 나 닮아서 예술적 감각도 뛰어난 거라고. 진심으로 다은이를 사랑하는 건 진짜 엄마인 나뿐이라니까.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떠드는 유리를 향해 다은이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은이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유리는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계속 화면을 들이댔다. 당신이 유일하게 내게 차려줬던 밥 뭔지 기억이나 해? 글쎄.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면서 진짜 엄마 행세를 하다니 나와 도윤은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다. 유통기한 지나서 상하기 직전이었던 달걀 덮밥, 당신이 억지로 먹이려고 했던 거. 애들은 원래 달걀 덮밥 다 좋아하잖아. 정성껏 만들어줬더니 반찬 투정이나 하고. 당신 친딸 알레르기가 뭔지도 몰라? 참다 못해 내가 한마디 거들자 유리가 나를 챗노려 보았다. 설마 수민이? 너 왜 하나도 안 늙었어? 내 얼굴 감상할 시간 있으면 당신 딸이 하는 말이나 똑바로 들어. 건방진년. 알레르기는 무슨 개뿔. 네, 전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았지만 어릴 때는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목숨이 위험할 정도였죠. 친엄마라는 여자가 그것도 몰랐으면서 과거에 유리는 밥값만 던져주고 거의 밥을 차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명색이 친엄마라면 계란 알레르기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밥을 들이밀며 억지로 입에 쑤셔 넣으려 했지. 난 살기 위해 맨발로 도망쳤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은이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하늘이가 있던 우리 집으로 도망쳐 온 것이다. 그때부터 다은이는 살기 위해 우리 집에서 밥을 얻어 먹었다. 당신이 수민 이모네 집 주소를 나불거려준 덕분에 살았지 뭐야. 지훈과 바람을 피울 당시 유리는 수시로 다은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다고 한다. 엄마 덕분에 저 촌년 수민이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떵떵거리며 사는 줄 알아. 나를 깔보며 뱉었던 그 말이 역설적이게도 다은이의 목숨을 구한 셈이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까지 안 죽고 잘 살았으면 된 거 아냐. 내가 낳아줬으니까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낳아주기만 하면 부모야? 당신이랑 살았던 시간은 내겐 매일이 지옥이었어. 다은이가 덤덤한 목소리로 객관적 사실을 꽂았다. 당신은 남자들이랑 뒹구느라 바빴고 난 쓰레기장에 방치됐어. 처음 호적상 아빠는 나랑 조금 놀아주긴 했지만 당신이 불륜해서 낳은 지훈 아저씨 핏줄이란 걸 알고 날 벌레 보듯 버렸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날 병균 취급했고 자신의 뿌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을 이 아이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학교에선 당신 때문에 온갖 왕따를 당했어. 유부남 꼬셔서 가정 파탄 낸 걸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닌 미친 엄마 덕분에 반 애들이 나보고 불륜녀 딸이라며 쓰레기를 던졌지. 당신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당신은 질투하는 거니까 무시해라며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잖아. 난 모르는 일이야. 애들 장난 가지고 유난 떨긴. 그 생지옥에서 날 구해준 건 하늘이랑 수민 이모 그리고 지훈 엄마였어. 상처투성이인 다은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건 바로 우리 가족과 지훈 언니였다. 당신이 날 짓밟을 때마다 이분들이 내게 살아야 할 이유를 줬어. 자, 지금까지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 진짜 가족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은이의 시선은 유리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향했다. 유리의 실시간 방송 대화창은 이미 친엄마 미친년이네. 아동학대로 신고해라. 저게 인간이냐 등 분노의 댓글로 폭발하고 있었다. 악, 닥쳐. 내가 널 낳았다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 망덕한 년.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성을 잃은 유리가 다은이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다은이를 보호하려 내가 뛰어들려던 순간이었다. 적당히 해라, 쓰레기야. 도윤이 유리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제압했다. 넌 또 뭐야?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 남이라니. 난 다은이를 입양한 최지윤의 동생이자 수민이 남편 되는 최도윤이다. 조카 딸한테 손대는 걸 삼촌이 가만히 볼 줄 아냐? 도윤이 신분을 밝히자 유리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설마 도윤 씨까지 꼬시려고 과거 나에게서 지훈을 뺏어갔던 것처럼 도윤마저 뺏으려 들까봐 순간 역겨움이 치밀었다. 어머, 네가 수민이 새 남편이야. 제법 반반하게 생겼네. 유리가 구역질 나는 교태를 부리며 도윤의 팔짱을 끼려 다가갔다. 하지만 도윤은 더러운 오물이라도 피하듯 질색하며 뒤로 훌쩍 물러났다. 가까이 오지 마. 구역질 나니까. 향수 냄새로 떡칠했는데도 안 씻은 호라비 냄새가 진동하네. 너 진짜 안 씻고 다니지? 넌 남자도 아냐. 전곡을 찔린 유리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화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난동을 피우자 놀란 관람객들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야, 그만 좀 해라. 쪽팔려 죽겠네. 진짜. 그때 두 번 다시 엮일 일 없을 줄 알았던 지훈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근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다 화랑 앞을 지나가던 중 난동 부리는 유리를 보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졌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행패야. 내가 뭘 어쨌는데. 다 네가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두 남녀가 갤러리 한복판에서 육두문자를 날리며 치고받고 싸우는 꼴을 주변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찍으며 비웃고 있었다. 경찰입니다. 두 분 당장 멈추시고 서로 동행해 주시죠. 마침내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다. 흥분한 유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명품백을 붕붕 휘둘렀고 그 가방이 경찰의 안면을 강타했다. 압불싸. 이 여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유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수민아, 나 좀 살려줘. 우리 친자매잖아. 하필이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는 유리를 보며 나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웃기지 마. 난 어릴 때부터 널 벌레 보듯 혐오했어. 너 인연. 나 없었으면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했을 년이. 그건 네 착각이고 난 너랑 다르게 남의 인생 짓밟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감방에서 평생 썩기나 해. 내 단호한 일갈의 유리는 악을 쓰며 경찰에게 끌려갔다. 지훈 역시 갤러리 난동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순순히 수갑을 찼다. 수민아, 나 사실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대표 자리 물려받고 압박감이 심할 때 묵묵히 내조해주던 네가 정말 좋았어. 마지막 발악으로 지훈이 아련한 눈빛을 보냈지만 내 대답은 명쾌했다. 당신은 진짜 보는 눈이 없네. 이토록 올곧게 나만 바라보는 진짜 남자를 두고 저런 쓰레기에게 1초라도 마음을 줬던 과거의 내가 한심할 뿐이다. 내 싸늘한 반응에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순찰차에 처박혔다. 자자, 똥파리들은 치웠으니 우리 다 같이 축하 잔치나 해요. 다은이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도윤이 내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수민아, 가자. 응. 지금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다. 이번에야말로 지훈과 유리라는 과거의 망령과 영원히 작별하고 우리는 밝은 빛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그 후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최후는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먼저 지훈, 그는 10년 전 회사를 말아먹고 전 시아버지의 백으로 간신히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취직해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다. 전시회 날 지훈 일행은 마침 갤러리 건너편 신축 빌딩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화랑에서 유리가 경찰을 폭행하고 지훈까지 연행되는 꼴을 현장 소장과 동료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것이다. 안 그래도 빚쟁이한테 시달리던 그를 더 이상 품어줄 이유가 없던 소장은 당장 지훈을 해고했다. 지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고 매정하게 쫓겨났다. 직장마저 잃은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끌었었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들에게 질질 끌려 승합차에 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훈의 행방은 영영 묘연해졌다. 도윤의 탐정 후배들이 뒷조사해준 덕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유리는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살게 되었다. 게다가 더 끔찍한 여죄가 밝혀졌다. 지훈이 파산한 뒤에도 그녀는 사모님 시절의 사치를 잊지 못하고 백화점과 지인들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명품을 훔치고 다녔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전시회 날 유리의 실시간 방송을 보고 분노가 폭발해 일제히 고소장을 냈다. 특히 유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도둑질을 한 지인들 대부분이 그녀보다 힘있는 졸부들이었다. 경찰은 빗발치는 고소장과 쏟아지는 증언을 토대로 유리의 여죄를 샅샅이 파헤쳤고 마트나 편의점 등지에서의 생계형 상습 절도 전과까지 줄줄이 엮여 나왔다. 꼼짝없이 교도소에서 몇 년을 썩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설령 출소한다 해도 그녀의 인생은 생지옥일 것이다. 유리는 지훈이 끌어쓴 사체의 연대 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도소 문 앞에서 사채업자들이 그녀가 나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 나타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로부터 4년 후 하늘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형 법무법인의 신입 변호사로 들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빠, 나중엔 나랑 같이 탐정사무소 말고 합동 법률사무소 차리자. 자신의 뒤를 이어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도유는 펑펑 울며 감격했었다. 다은이 역시 세계적인 화랑들과 전속 계약을 맺고 미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세계적인 화가로 맹활약 중이다. 저기, 언니. 예전에 왜 나보고 언니, 은인이라고 한 거야? 어느 한가로운 주말, 지훈 언니와 찻자리를 가지던 나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조심스레 꺼냈다. 나, 사실 친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잃었어. 그래서 삼촌 부부에게 입양됐고, 그렇게 도윤이가 내 남동생이 된 거야. 하지만 처음엔 도저히 새 가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상처받은 지훈 언니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잠시 시골 강릉의 할아버지 댁에 맡겨졌었다. 매일 풍경화만 그리며 우울감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꼬마 수민이 나였다. 수민이 네가 매일 놀러와서 제잘거리고 내 그림을 칭찬해주면서 내 마음속의 깊은 고독감이 눈 녹듯 사라졌어. 그래서 너는 내 평생의 은인이야. 나와 교류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은 지윤 언니는 서울로 돌아가 도윤을 비롯한 새 가족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자신의 의상 창작일로 치유해주고 싶어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다고 한다. 내가 구원받은 건 오히려 나인데. 수민아, 도윤이랑은 어때? 행복해. 네. 매일매일이 기적 같아요. 도윤은 밥을 먹을 때도, 청소할 때도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고마워하고 나를 예쁘다 칭찬해준다. 지옥 같았던 과거를 완벽하게 보상받는 기분이다. 그럼 다행이고 견딜 수 없이 괴로웠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거가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지금의 나는 눈부시게 행복하다. 이 따스한 행복이 우리 가족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씩씩하고 다정하게 살아갈 것이다.